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 주목받은 이슈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를 좀 보면은 지난주랑 그 주제는 비슷한데 주제에서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주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주간의 흐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재밌는 게 뭔가 경제나 정치 관련 키워드가 한동안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경제 정치보다는 좀 사회나 생활 아니면은 뭐 환경 이런 키워드들이 최근에 좀 자리 잡고 있는 좀 재밌는 패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진 건가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적인 좀 뜨거운 이벤트들이 좀 끝나고 약간의 조금은 잠잠한 이런 타이밍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만큼 좀 급변하는 또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분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1위 주제가 환경 주제예요. 이게 미세먼지 그리고 한파 요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18일부터 해서 북서풍 타고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거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모그란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뿌연 뭐 이런 그 대기 상태를 본 것도 참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SNS 상에 보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공장을 많이 안 돌리는지 기본적으로 한동안 공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았는데 또 요즘에 다시 이렇게 되니까는 아이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실제로 이제 집에 왔더니 눈이 따끔따끔해가지고 이거 안 좋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원래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이 좀 잦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경과학원이 2019년에 발표했었던 한중일 3국의 동북아시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국제 공동 연구 요약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의 51%는 국내인데요. 32%가 중국, 그러니까 2%가 일본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 커지는 건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석탄 사용량이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호주와의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력 대란이니까 어떻게 뭐 석탄이라도 떼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특히나 이번 겨울은 더욱더 미세먼지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쨌든 코로나의 미세먼지까지 있어서 올겨울에 좀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런데 또 오늘 보면은 또 그렇게 그 미세먼지가 없어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파가 참 엄청 추운데 또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파라는 키워드가 어제 오늘은 좀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밀어낸 북서쪽에서 밀려온 강력한 한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진 거에 건강 관리는 좀 세심하게 주의를 필요하지만 어쨌든 공기는 다시 깨끗해져서 뭐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SNS상에서 한 가지 아쉬웠다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좀 눈이 좀 예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리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제 좀 큰 눈.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정도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시간당 1, 2cm 이상의 한방눈 올 거다 뭐 이랬다가 눈이 안 오니까 생활이 불편한 게 이제 눈 오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뭔가 괜시리 설렜다가 약간 좀 아쉽네 뭐 이런 식의 SNS 글들도 많았고요. 어쨌든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는데 좀 추워지는 것 같으니까 겨울 만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기상이 같이 맞춰주기가 오히려 더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입니까? 2위는 이제 사회 분야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눈에 보였어요. 첫 번째는 등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등교는 이제 전면 등교가 시작된 것이죠. 2년 만이죠. 거의 4학기 만에 이제 초중고의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SNS상에서는 좀 아슬아슬한 방역 상황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겨울방학까지 한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거 그 무리하는 거 좀 안 좋지 않느냐, 뭐 새 학기부터 시행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하루라도 더 많이 학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좀 전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가족이 확진이 됐어도
이제 등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방역 지침 때문에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라면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자라도 등교를 이제 가능하게 한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 이제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명만 그래도 아예 못 오게 하고 이랬다가 갑자기 위드 코로나 됐다고 이렇게 갑자기 풀어주면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상당한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SNS상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었죠. 그쵸. 수능이 빠지면 안 되죠. 네, 관련 키워드 체감 그리고 난이도라는 키워드. 이게 처음에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었다고 했다가 실제로 시험 본 친구들이 너무 어려웠다, 불수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통합형 수능 이의 신청이 1000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댓글에서는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야, 코로나 세상이는데 잘 공부해서 수능 본 것만으로 대단하다. 이런 의견들. 그리고 마스크 쓰고 시험 끝까지 해낸 당신들이 최고다. 이런 식의 좀 독려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건 좀 훈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진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럼요. 고생했잖아요. 정말 시험을 봤다는 것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여담이지만 저 박사과정 내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하다가 이제 논문 쓸 때가 되니까 저희 위에 선배님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심사도 원격으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조금 쉽게 통과해 주시겠다 이랬는데 막상 저희는 이제 수업은 원격으로 다 듣고 이제 논문은 이제 교수님께 혼나야 되는 상황이라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멘붕이 오고 있는 시즌입니다. 중고등학생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박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박사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한 학기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뭐죠? 네, 이제 3위 주제는 생활 주제인데요. 이거 좀 재밌어요.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날씨가 급 추워지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 키워드가 관리, 오늘, 사용, 하루 중요하다. 면역력, 비염, 뇌치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의 건강을 잘 관리하자. 이런 좀 키워드들이 나왔고요. 재밌는 게 이제 영상 2개가 좀 화제가 됐는데 하나는 예전에 뉴스를 모아놓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겨울에 과일 있잖아요. 천연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과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TMI일 수도 있지만 좀 재밌어서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일단은 그 딸기를 싱싱하게 보관하는 이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씻지 않고 보관하면 오래 간다고 그래요. 이게 딸기가 물 묻으면 빨리 상해서 씻지 말고 종이행주에 딸기 보관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게 혹시 귤 이렇게 까서 드실 때 그 안에 있는 흰색 그 실 같은 거 그거 같이 드세요? 저는 그냥 껍질만 까서 그냥 먹어요. 네, 그거 이렇게 떼서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섬유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흰실 하얀 섬유질 귤락이라는 또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자체 식이섬유나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고 피로 해소나 고혈압 효과까지 있다고 그래서 꼭 이거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주물르면 달콤해진다. 네, 말랑말랑해지면서. 이거 진짜냐 아니냐 이러는데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귤을요 주무르면요 식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에틸렌 성분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과일이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가스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과일이 잘 숙성되게 도와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주무르게 되면 실제로 그 숙성이 유지가 되고 유도가 돼서 당도가 20%까지 실제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물르면 달겠지가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 이게 좀 있는 거라고 하고요. 또 체온에 이제 우리가 귤을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손에 잡고 있다도 먹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더 달게 느껴진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귤을 또 몰랐는데 구우면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얇게 잘라서 팬에 구우면 단맛도 강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와서 재밌었고요. 지금 아까 딸기 말씀하셨는데 겨울 딸기는 이 해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드셔도 괜찮답니다. 저 농부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재빨리 씻어야 이제 안에 있는 것들도 이제 영양소도 남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영상 하나인데요. 이 건강과 관련돼서 1000m 상공의 비행기 소리를 듣는 ASMR이 이번 주에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비행기 못 타가지고 아. 좀 그거라도 들으면서 비행기 타는 기분 네. 느끼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런 아니에요? 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들어봤는데 네. 잠이 좀 솔솔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마치 여기에 있는 내용이 1등석에서 푹 주무세요 이런 키워드인데요. ASMR처럼 비행기 네. 슉 소리가 나니까 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 유도 영상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코노미만 타가지고 1등석을 좀 타봐야 되는데. 1등석 소리라도 좀 들어봐야죠. 네, 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일단 4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4위는 과학 분야인데요. 지스타라는 키워드예요. 지스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못 네, 들어봤는데. 이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 G스타라고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에서 계속 부산에서 하는 그 게임 페스티벌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오프라인을 못 했는데 네. 올해 이제 2021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뭐 참관객 자체가 2만 8천 명 정도 됐고 예. 과거에 한 24만 명에 비해서 10분의 1이긴 하지만 이게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티켓이 하루 6천 장이었는데 어떤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10배 가까운 웃돈이 붙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네. 주요 게임들에 대한 여러 곳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게임을 다시 즐기는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뭐 NFT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G스타가 이번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NFT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게임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게임하고 연동된 키워드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뉴스 보시면 게임을 통해서 돈 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이긴 한데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통해서 어떤 NFT 같은 거를 이제 얻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코인으로 바꿔서 현금화하는 이런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들이 생기고 있는데 게임사 쪽에서 또 새로운 먹거리로 이것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NFT, 네. NFT 이것도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문화 부분인데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악기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베네수엘라의 기적의 오케스트라가 좀 기네스북에 올라가면서 나온 키워드예요. 네. 총 한 연주자 12,000명이 다 같이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연주한 것인데요. 5분 이상 연주 조건을 적용했을 때 8,573명이 공식 연주 인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요.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출신의 합주자들인데요. 유명하죠. 네, 그 엘 시스테마가 이제 시스템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빈곤층 어린이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기네스북을 해낸 것이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예.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넷플릭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또 영화가 이제 드라마가 공개 직후에 또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 1등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한류의 지금 컨텐츠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더 빨리 1등에 올라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또 흥미로운 거는 제2의 오징어 게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예. KBS에서 하고 있는 연모라고 하는 드라마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8위에 랭킹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가 지금 1위, 2위, 8위 넷플릭스 전체 랭킹에서. 아니 이렇게 넷플릭스를 먹여 살리는데 한국 콘텐츠가 네. 이용요금을 좀 깎아줘도 모자란데 이용요금을 그러니까요.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올렸습니다. 14,000원에서 17,000원으로 올린다고 하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망사용료 내면 조금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비판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태업을 해야 되나? 우리 콘텐츠는 당분간 안 줄 겁니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비싸게 좀 불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더 비싸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밤탈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